죄책감과 공포, 분노, 자부심의 낮은 에너지를 놓아버리면 과거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미래의 구름이 걷힌다. 낙관적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살아있음에 감사를 느낀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에겐 오늘만 존재함을 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받아들임 상태가 되면 우주와 의식을 지배하는 법칙과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우리 내면에 본래 있던 에너지가 스스로 발산하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받아들임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놓아버림, 데이비드 호킨스, 옴기니 박찬준,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11. 받아들임.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받아들임의 상태에는 아무것도 바뀔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아름답다. 세상은 누리라고 있는 곳이다. 다른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에게 연민을 느낀다. 받아들임 상태에서는 희생하는 느낌 없이 반사적으로 타인을 보살피고 도와준다. 마음속으로 든든하고 넉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인심후하게 쉽게 줄 뿐 돌려받을 기대도 하지 않고 이건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적어놓지도 않는다. 받아들임의 상태에 있을 때면 친구를 비판하는 대신 사랑한다.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기꺼이 사랑하며 눈 감아준다. 이 우주에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순간에 각자 갖고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완성을 향해 진화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우주와 의식을 지배하는 법칙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받아들임 수준에서 사랑은 안정된 상태, 즉 관계가 영속적인 상태로 경험할 수 있다. 사랑의 근원은 우리 내면에 있으며 그 사랑이 우리의 본질에서 뻗어나가 타인을 품는다고 본다. 욕망의 상태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면서 행복과 사랑의 근원이 우리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욕망 수준의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면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사랑은 우리가 얻는 어떤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받아들임의 수준에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상태가 존재의 본질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다. 자각의 장애가 되는 것을 대부분 항복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하는 상태가 우리 내면의 본질이며 장애를 없애면 저절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태를 위대한 스승들은 우리 내면의 참된 본질, 우리의 참된 큰 나라고 표현했다. 부정적 감정, 부정적 프로그램, 부정적 생각, 이 모든 것의 합성물인 에고를 초월해 우리가 내면의 지극히 중요한 본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면의 큰 나가 바라보는 목표다. 우리는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 받아들임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 받아들임은 그 다음의 높은 상태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사랑이나 평화의 의식 수준으로 묘사된다. 여러 기간에 걸쳐 꾸준히 항복한 사람들은 사랑과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다른 것 전부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조건 없는 사랑과 동요 없는 평화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 그 어떤 성취보다 중요한 내면의 목표가 된다.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임의 수준에서는 타인을 보는 눈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공포에 쫓겨 미친 듯이 하는 노력의 이면에서 그들 내면의 천진성을 알아본다. 노력에 가려진 탓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이웃, 친구, 가족의 내면에 있는 천진성을 보기 어려웠다. 위대한 스승들은 어떤 개인이나 사회가 보여주는 부정성은
사실 맹목과 무지, 무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내면의 천진성을 남에게서 지각하면 나에게서도 지각한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 시점에서 더 나은 방안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때는 그게 좋은 생각 같았다 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와 똑같이 맹목적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의 성격 결함으로 눈이 가려지는 일 없이 내면에 있는 천진한 아이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천진성이 보이면 타인을 자신과 동일시에 외롭다고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지극히 경솔하고 끔찍한 행동의 이면에서도 천진성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 나은 방안을 모른 채 겁에 질려 있는 짐승이 보인다. 구석에 몰리면 그 짐승이 틀림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물 것이란 사실을 안다. 짐승은 우리의 의도가 평화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미친 듯이 팔다리를 휘두를 것이다. 받아들임의 상태에서는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타인의 과거도 용서해 과거의 울분을 치유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붕괴했던 사건 속에서 숨은 선물을 발견할 수 있다. 사건이 가질 수 있는 카르마적 의미도 그런 선물에 포함된다. 받아들임의 수준부터는 과거를 보는 맥락을 새롭게 만들어냄으로써 과거를 치유할 수 있다. 받아들임 상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사랑과 평화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성과 논리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받아들임 수준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도덕주의적 판단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어떤 일은 되는 일이고 어떤 일은 되지 않는 일인지가 뚜렷이 보일 뿐이다. 어떤 것도 악이라 심판하지 않고도 일을 망치는 것과 일에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안다. 타인이나 자신을 심판할 때마다 따라오는 죄책감이 없어진다. 이제 우리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받아들임 상태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는 마음속의 죄책감 유포자를 이미 놓아버렸다. 도덕주의적 혐오감이나 강박적 자기만족 없이 자신의 육체적인 면을 즐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념과 행동이 나와는 매우 다르더라도 삶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서 그들이 얻은 견해가 그들 자신에게는 타당하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에게서 천진성을 볼 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정말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고도 놓아버림을 통해 고귀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받아들임 수준은 사심없이 봉사하는 자세가 특징이다. 작은 자아를 일으키는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면 자신을 작은 자아와 동일시할 수 없다. 대신에 마음속에서 우리의 큰 나는 본질이 화평함을 느낀다. 부정적 프로그램들을 포기한 덕에 더욱 큰 창조성과 영감, 직관력이 생긴다. 또한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든 충족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 결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들의 안녕과 행복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바뀐다. 받아들임 수준에서는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는 식의 결핍이 없는 덕분에 그렇게 바뀌기 쉽다. 남에게 얻어야겠다고 느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정하게 받아들이는 관계에서 사소한 결정 정도는 더 이상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눈 감아준다. 받아들임 상태에서는 행하는 상태에는 점점 덜 사로잡히고
존재하는 상태의 질 자체에 점점 더 초점을 둔다. 또한 보살피고 사랑하는 능력을 내면에서 완성하는 일에 관심이 커진다.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빈도가 덜하며 더 쉽게 처리한다. 이제 재구실하기가 쉽다. 워낙 힘을 들이지 않고 하는 까닭에 매일 하는 일은 알아채기도 어렵게 된다. 자기 챙기기. 받아들임 상태는 의식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전형적 특징이다. 명상이나 다양한 묵상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영적, 윤리적 문제가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톨릭의 피정이나 불교의 안거에 참가하기도 하고, 영적이거나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관련된 영역에 몸담기도 한다. 조화롭게 보이던 세상이 조금이라도 조화롭지 않게 보일 때는 자기 내면의 갈등을 세상에 투사했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받아들임 수준에서는 부정적 감정은 모두 자기 자신의 문제임을 자각해 감정 해결을 위해 더 이상 외부를 보지 않는다. 의식과 자아 자각을 크게 하는 일에 진지해서 의식의 질 자체를 연마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받아들임의 수준에서는 정신과 영혼이 지닌 최고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철학이나 과학 연구, 영성 분야 고전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리고 가진 것이나 하는 일보다는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받아들임 수준에서는 자기 내면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타인의 잠재력과 꿈을 양성하는 일에 도전한다. 받아들임의 상태에서 근육을 시험해보면 강하다고 나온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형광등이나 합성 섬유, 인공 감미료 등에서 나오는 생명 약화 진동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건강한 상태로 모든 면에서 성공하려는 노력에 확고하게 헌신한다. 또한 건강을 심리적, 감정적, 정신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며 이러한 차원 전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자산을 구한다. 자가 치유 능력도 얻을 수 있다. 받아들임의 수준에서는 뜻대로 현재 존재할 수 있다. 자신의 참된 본질을 받아들이고 우주의 작동 방식도 세상에 반영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거가 치유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공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의 에고 지향적 의식 상태에서 에고는 과거를 미래에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과거를 상상 속의 미래에 투사하고는 두려움을 느낀다. 죄책감과 공포, 분노, 자부심의 낮은 에너지를 놓아버리면 과거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미래의 구름이 걷힌다. 낙관적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살아있음에 감사를 느낀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에겐 오늘만 존재함을 안다. 요컨대 받아들임의 의식 수준은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다.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는 삶의 문제 대부분에서 벗어나 성취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놓아버리면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면 놓아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기쁨, 안도, 환희 이런 느낌이 함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봉사를 하거나 친절을 베풀 때 또는 누군가를 돌볼 때 어쩔 수 없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게 될 때 이때도 받아들임과 놓아버림의 느낌이 일어나는 듯합니다. 하루를 잘 관찰해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꽤 많습니다. 하기 싫다, 귀찮다 같은 저항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마음의 이 지점을 포착해서 의도적으로 저항을 놓아보내면 즉시
어떤 막힌 부분이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알아차리고 놓아보내면 저절로 받아들임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어제의 실수가 자꾸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 괜찮아, 애쓴 거 알아.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이야. 우리에게 선물은 오늘뿐. 모든 것은 이대로 고요히 빛나고 세상은 바래지 않을 그림인걸. 상처 입은 너도 헤매던 나도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충분해. 사랑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빛 있는 그대로의 우릴 비춰주는 일. 서운한 말들이 가시처럼 박혀 왜 날 이해 못할까. 미운 맘이 들어 사랑받기엔 부족한 걸까. 아니야, 그저 방법을 몰랐을 뿐. 사랑은 얻는 게 아닌 비우는 건 네 안의 빛을 깨우면 돼. 모든 것은 이대로 고요히 빛나고 세상은 바래지 않을 그림인걸. 상처 입은 너도 헤매던 나도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충분해. 사랑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빛 있는 그대로의 우릴 비춰주는 일. 오늘 하루 그걸로 괜찮아. 정말 고생했어 있는 그